상반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업종,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하반기 건설업종에 대한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건설주들 주가가 조금 힘없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아프간의 악재도 나오고 해서 최근에 우리 건설업종 하락 요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2분기 실적들이 대형 건설사, 일부 건설사 중심으로 좀 발휘가 됐었었고 뭐 다소 일회성 이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 뜯어서 봤을 때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온 상황에서 분양 물량 같은 것들도 연간 가이던스 대비로 본다라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많이 몰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좀 숫자로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고자 하는 센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더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상반기 때 한 3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니즈를 느끼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뭐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기대치를 많이 갖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기대하는 그 모멘텀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게 연초부터 내리 달리다가 7월 초중순부터 주가가 좀 쉬어가기 시작했고 8월 들어서서도 아직까지 회복세가 연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좀 건설업종이 정말로 쉬어갈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추세적인 하락세이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었던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2분기 실적까지는 1분기에 이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좀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충분히 연간 가이던스 정도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장들의 딜레이 때문에 발생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주택 분양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고 수주라던가 실적도 상저하고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방은 단단히 받쳐줄 수 있는 시점이다.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뭐 ESG와 관련된 신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엮여 있는 건설사들 혹은 지금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낮은 건설사들은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건설업에 대한 그 어떤 스탠스가 공급 위주보다는 수요 억제에 많이 치우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공급 위주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꾼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들을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주택 분양 너무나도 늘어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건대 2021년도 최소 분양 한 40만 호 찍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랩스 데이터 기준으로는 2021년도 연간으로 49만 호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39만 호 정도 데이터가 찍혀 있다가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분양 예정 물량들이 상향 리비전이 되고 있어서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분양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2021년도 분양에서 끝나는 거냐, 2022년도부터는 다시금 가라앉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2022년도에도 최소 40만 호 이상의 분양 가능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업사이클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특히 주택 부분 중심으로 매출도 뜨지만 이익률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이 2, 3년간은 꾸준히 찍힐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제가 신서정 연구위원께서 오늘 나오시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건설업이 영 힘이 없었어요.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전문가 나오시니까 건설업이 바로 올랐습니다. 참 특이하죠? 자, 그런데 지난달 말에 또 우리 SK증권에서는 GS건설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어요. 네. 정말 마침 오늘 또 G건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GS건설 사실 연초부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이 탑픽으로도 뽑고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연초에 호재성 이슈들이 좀 빨리 단기에 반영됐었던 경향이 있었었고요. 이후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오면서 더더군다나 사실 이번 2분기는 제가 프리뷰 레포트에서도 작성을 했었지만 일회성 비용이 다소 반영되는 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피본드 콜로 대표되는 일회성 이슈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낮아져 있는 컨센 대비로도 실적이 더 못 나왔었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반기에 낮은 기저가 하반기에는 충분히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까지 누적 분양이 한 1.45만 세대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1.7만 세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연간으로 3.16만 세대 분양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다시피 GS건설은 본업도 매력적이지만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수처리와 관련한 GS 이니마의 상장 모멘텀이라던가 최근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센티가 충분히 형성될 법한 내러티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많이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될 수 있고 하반기에 역설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정말 뜨는 종목들 보면 1+1이 굉장히 많아요. 본업에다가 방금 우리 신서정 연구원 말씀대로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새로운 신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연구위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건설업에서도 ESG 바람이 분다 그랬는데요. 요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주시고 과연 이 ESG에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ESG 중에서 특히 건설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제가 인덱스 레포트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폐기물 처리라던가 폐수 처리를 뭐 건설업종이 진출했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건설도 정말 중요한 밸류가 인허가 역량이잖아요. 근데 뭐 폐기물 처리나 폐수 처리 쪽도 인허가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좀 진출하고자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이 맥락에서도 GS건설의 GS이니마는 단순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폐수를 담당하고 있는 EPC 업체들이랑 1대1로 비교하면 아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상반기까지 좀 많이 쉬어갔었었죠. 다만 최근에 발표됐었던 탄소 중립 2050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특히 뭐 소각이나 매립 쪽의 인허가 증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각과 관련해서는 스팀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랑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 보여서 ESG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폐기물 혹은 폐수 처리와 관련된 키워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전문가 모신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대표 기업들 보면은 PBR이 1배가 안 돼요. 자산 가치가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외국계, 다시 말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굴지의 어떤 건설사들은 분명히 PBR이 1배가 넘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내 건설사, 대형 건설사하고 외국 건설사가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국내 건설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뭐 국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건설 대장주죠. 네. 뭐 현대건설은 주택도 하지만 엔지니어링도 하고 토목도 하고 해외 수주 쪽도 상당히 잘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하는 되게 종합 건설사의 성향이 강한데 반해서 해외 건설사들은 특정 공정의 좀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주택 쪽을 한다라면 주택 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거나 해외 쪽만 한다라면 해외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멀티플을 사실상 1대1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쪽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해외 쪽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국내 건설사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만 비교해봐도 이러한 멀티플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뭐 제가 신서정 연구위원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요. 근데 오히려 설명할 때는 조금 너무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께서는 분석도 깊이 있게 하시고 또 설명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 하반기 건설업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는데 그 계기, 모멘텀이 뭐뭐가 될까요?
하반기는 사실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잡힐 듯 하다가도 계속해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확산이 된다라면 과거 2020년도 수주가 예상보다 딜레이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래킹을 해볼 법한 데이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꾸 정책적인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급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주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고 추가적으로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시장이 추가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한 규제 이슈도 좀 트래킹 해볼 법한 데이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 시점에서는 하반기 실적을 숫자로 좀 증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아서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프리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전까지 모멘텀이 좀 혹시나라도 쉬어가더라도 이 프리뷰 데이터들을 보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요인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신서정 연구위원 모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위원님은 오래 분석하셨지만은 우리 또 초보 투자자도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 건설업 투자하실 때 꼭 이것만큼은 짚어주세요. 한 개 내지 두 개만 짚어주시죠.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데이터가 분양과 수주인데 분양과 수주. 네, 이게 말 그대로 곳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에는 먹을거리를 곳간에 많이 쌓아두고 이걸 매출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곳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담느냐 이런 걸 좀 트래킹하시면 향후 매출을 전망하시기엔 상대적으로 용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